이청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 가정을 고통과 수면 부족과 파멸로 몰아가는 대표적인 아이의 행동이죠. 등 센서. 등만 닿으면 잠에서 깹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대부분이 이 내용을 하면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가정을 평화에 이르게 할 만한 상식을 저한테 기대하고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해결책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몰라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아이들의 등 센서가 왜 발달했고 그 기원을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이 등 센서는 포유류의 기원을까지 찾아가야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동 양식이라는 거는 사실 알고 보면 유전자에서 오는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론하기로는, 아니 생긴 게 닮은 거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는 짓도 똑같아. 가르친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어요.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을 따라서 얘들이 자라면서 그걸 보면서 배워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나 선조들이 얘기할 때 네 새끼 하는 짓이 네 어렸을 때 하던 짓이랑 똑같다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유전자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추론이지만, 그런데 이게 전부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유전자의 차이도 있고, 인간의 두뇌는 혹은 행동 양식은 전적으로 유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다른 행동 양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요소를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유전자가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등 센서로 다시 되돌아가서 포유류 시절의 유전자까지 되돌아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밑밥은 많이 깔았는데 사실은 유전자의 문제로 되돌아갑니다. 아마 이거는 유전자의 문제가 아닐까. 포유류 때부터 했던 행동 양식이 유전자에 담겨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게 아닐까. 포유류 동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거주지 이전을 합니다. 이사를 다녀요. 근데 이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자녀를 데리고 다니는 동안은 굉장히 많은 포식자들의 타겟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새끼 동물들은 이동도 잘 하지 못하고 사냥하기가 쉽죠. 첫째로 반항하지도 못합니다. 공격력이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맛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개보다 연개가 맛있죠, 실제로. 그게 맛있다고 느끼는 것 자체도 물론 진화의 산물일 수 있어요. 맛있다 없다 이런 것들도, 색깔이 차갑다 뜨겁다 느낀다든지 이런 다양한 느낌을 가진 것도 다 진화의 산물일 수 있어요. 어린 동물들의 고기를 나이든 동물의 고기보다 맛있다고 느끼는 것도 아마 진화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어린 생물들을 사냥하게 진화했습니다. 자,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두울 때 움직여야 됩니다. 혹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용히 다른 동물들의 눈에 안 띄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새끼를 들고 움직일 때 새끼가 시끄러우면 안 되겠죠. 시끄러운 동물들은 멸종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연히 이렇게 부모가 물었을 때 안정되는, 기분이 편해지고 릴렉스되는 그런 유형의 생물들이 살아남아서 지금에 오게 된 것이죠. 적자 생존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은데, 적자 생존은 간단합니다. 원래부터 생존하게 태어난 생명체가 우월한 게 아니고, 생명체는 우월과 혹은 열등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실제로 생물은 그냥 다양할 뿐인데,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놈에게 우리가 우월하다고 상상하는 것 뿐이죠. 적자 생존이란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윈이 지어낸 일종의 우화와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적자여서 생존한 게 아니라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볼 때 열등함 때문에 살아남을 수도 있고요, 살아남는 건 그냥 랜덤입니다. 어쩌다 보니 살아남은 거죠. 어쩌다 보니 그런 기작을 얻어서 진화하게 된 거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그 기작을 얻은 놈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입니다. 진화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고 이동을 하는데 부모가 지켜주기도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하다가 다른 동물을 만나면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이 상황일 때 릴렉스되는, 마음이 편해지고 잠이 잘 오는 그런 종들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닐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들고 이동할 때 더욱더 릴렉스가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동수단에 눕히고 움직인다든지 요람해 놓고 굴린다든지 가속도 센서를 자극을 해줘야 잠이 잘 오도록, 뇌에서 안정제가 뿜어져 나오면서 잠이 쉽게 오도록 진화해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이 괜히 미래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잠도 잘 안 오고 잠잘 시간이 없어도 못 자겠지는 않았어요. 저는 남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스펙을 열심히 쌓지도 않고 빈둥빈둥 됐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았는데 잠만 못 잤어요. 여기 뭐 CG로 이렇게 주르륵 한번 그려주면 그렇게 잠은 못 잤는데 버스만 타면 그렇게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피곤이 쌓이고 쌓여서 잠을 못 자가지고 도저히 괴로워서 안 된다. 그런 날 버스를 한 번 타고 서울시 한 바퀴를 계속 도는 겁니다. 여기저기를 2,000원 갖고 서울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뭐 다 돌아다니면서 버스 한 대로 또 노선도 바꿔놔가지고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버스 한 번에 가요. 그렇게 타고 자면서 올라갔다가 또 자면서 내려왔다가 이런 일을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제가 신세계백화점 전산실에서 일할 때였는데 야간 근무할 때가 있어요. 밤 7시에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졸리죠. 집에 가려고 전철을 탔는데 깨보면 이쪽 종점. 지나쳤죠. 그러니까 다시 또 졸려가지고 다시 또 깨보면 저쪽 종점. 종점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계속 지나쳐서 안 그래도 밤새서 졸린데 전철을 타니까 이동수단이 가속도 센서를 자극해주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잘 자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들고 이동하면 잘 자게 되죠. 이 가속도 센서를 자극이 멈추게 되는 순간 깨는 겁니다. 아이들 데리고선 유모차 끌고 돌아다니고 아니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아시다시피 뭐 흔들 침대에다가 놓고 많이 굴려죠. 인류 역사를 대대손손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이었고 그래서 쌓인 노하우 같습니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집 아이도 툭 하면 잠 안 자가지고 차에다 태우고 나가면은 잠들어서 아싸 이대로 가서 눕혀야지 하고 집에 도착하면 갑자기 또 이제 신나죠. 이미 잠도 잤겠다. 덥겠죠. 신나죠. 이럴 때마다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해결책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도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유류 공통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다른 동물과 다른 인간만의 특징에서 오는 게 일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유류와 달리 인간 아기는 이동 능력이 다른 동물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처음에 태어나서는 거의 돌아 눕지도 못하죠. 돌아 눕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항상 공포감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이 등을 대고 눕는 곳이 안전한지 아닌지. 완전히 안전하지 않으면은 나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위험 요소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보살핌이 없으면 곧바로 죽습니다. 포유류 아기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 고양이 같은 경우 태어나서 3시간 만에 기어다녀요. 어쨌든 하루 이내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걷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아기는 100일 동안 기어다니지도 못해요. 돌아눕기도 어려워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니까 자기 등에 대고 눕는다는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혼자 놓여진다는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잠들었다가 영원히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등 대고 누웠다가 영원히 눕는다. 다른 동물 포식자가 나타나면은 그 자리에서 끝장이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부모가 자기를 안고 있어야지. 그것도 안고 앉아도 안 돼요. 앉아있으면 부모랑 나랑 동시에 죽을 가능성이 높죠. 부모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험이 발생했을 때 즉시 뛰쳐나갈 수가 있죠. 아기가 본능적으로 이걸 알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안고 자리에 앉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아기의 느낌을 기억하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 4세 이전의 기억을 거의 잊어버립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 이 누울 때 공포감이 무엇인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뇌피셜, 상상을 동원해서 한 가지 경험을 떠올려 봤습니다. 자고 싶은데 잠이 올 것 같은데 이 잠이 들면은 영원히 잠들 것 같다는 공포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초보 운전자가 타는 차에 조수석에 탔을 때. 내가 얘한테 운전을 가르치고 있어요. 분명히 초보 운전인 거 뻔히 합니다.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졸려 죽겠어요. 잠이 옵니까 여러분? 눈꺼풀은 떨어지는데 아이씨 여기서 잠들면 깨먹으면 영안실은 아니더라도 응급실일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 가질 때 물론 내가 운전하면서 졸음운전을 할 때도 공포감을 느끼겠지만 물론 많은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경험이랄까 전쟁에서 PTSD를 경험한 분들이라면은 항상 이런 경험을 하고 살겠죠. 등을 대고 누울 때마다 혹은 누웠다 깰 때마다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서 잠들고 깨겠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아주 보편적인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얻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사소해 보이지만
공포스러운 경험, 이런 경험이 아마 아이가 등 센서가 닿았을 때 느끼는 공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도 뭔가 배워가는 시간이 되셨나요? 아니면은 쓸데없는 시간만 보내셨나요? 저와 함께 과학을 배운다 할 때는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과학은 원래 귀족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할 일도 없고 시간 때우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과학은 원래부터 쓸데없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just for fun, 재미있게 즐기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본 채널의 명예작가 하재심 선생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만들어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후원이 있으면 더욱더 채널을 아름답게 꾸며가 볼까 합니다. 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